지금부터는 나 아니야. 유럽을 휩쓴 집단 광기, 이 마녀 사냥의 진실을 벌거벗겨보려 합니다. 마녀 이미지의 대부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인 것 같으세요? 주변에 막 해골들이 있잖아요. 뼈 조각들. 그렇죠. 오른쪽에 보면 사람 손이 보이고 뼈 조각 보이고. 그리고 그 특유의 무서운 표정이 있어. 음산한 표정. 자, 마녀의 망치에서는 마녀가 갓난아기를 죽여서 그 시신을 재료로 하늘을 나는 연고를 만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애니메이션에 보면 마녀가 뭔가 부글부글 끓는 냄비 앞에서 이상한 재료들을 막 넣고 이렇게 휘휘 젓는 그런 모습들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항상 그리고 지금 우리가 흔히 마녀하면 떠오르는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는 능력도 바로 이때부터 굳어지고 확산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그러네. 해리포터도. 빗자루 타고 퀴디치 경기를 하던 해리포터한테 조상님이 있다면 바로 이분들이 그 조상님에 해당합니다. 놀랍게도 근데 당시에는 빗자루만 타고 날아다니는 건 아니었어요. 온갖 탈 것들이 다 등장하는데 건초를 긁어 모으는 쇠스랑 있죠? 그리고 난로의 장작을 뒤집는 부젓가락. 그런 걸 타고 다녔다고요? 여기에 염소, 당나귀 그리고 고양이까지도 타고 다닌다고. 아니, 그거 타고 본- 날아다닌다고 생각을 본 사람이 했습니다. 한 명도 없으면서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하지만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가 부족했던 시대입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고요. 종교적인 세계관이 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런 추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 마녀들은 이제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집회를 열고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 마녀들의 집회를 사바스라고 부릅니다. 사바스. 마녀의 망치라는 이 책에는 마녀라면 반드시 악마들과의 연회에 참석해야 하고 이 연회에서 정말 온갖 악행이 다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체 마녀들이 어떤 일을 했던 건지 그 모습을 상상한 그림을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축제네, 축제. 화려하죠? 마녀들의 파티입니다, 말 그대로. 그쵸. 악마들과의 파티. 가운데는 뭐가 보이세요? 가운데도 무슨 염소 비슷한 건가? 염소 엉덩이에 뭐 얼굴을 받고 있는데요? 맞아. 네,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저 염소가 바로 악마의 대장인 상징. 사탄이. 악마의 대장 사탄? 루시퍼입니다. 아, 루시퍼. 루시퍼요? 마녀가 그리고 한 마녀가 그의 엉덩이에 코를 박고 있는데 엉덩이에 키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은 악마를 주인으로 섬기고 복종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악마에 복종한다.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보시면 왼쪽 밑에 악마 같이 생긴 사람이 여자 껴안고 놀고 있어요. 네, 이거는 악마와 마녀 사이의 성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마녀의 망치에서는 이렇게 마녀가 악마와 연애 중에 난잡한 성관계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 관계를 통해서 악마로부터 사악한 힘을 전수받는다라고 생각된 것입니다. 어머나. 자, 또 연애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만찬인데, 그렇죠? 이 만찬에 무엇이 등장? 뭐 또 피가 있지 피 마시겠지, 않을까요? 피. 예. 피맛, 일단 피맛 그렇죠. 예? 그게 뭐 하는 거지? 한 여성이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아이를 바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염소는 악마를 상징합니다. 그림에서는 마녀가 염소 모습을 한 악마에게 아기를 산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밑에는 말라서 안 건드리고 위에 살 포동포동한 친구.
받아가는 거 밑에는 거의 죽은 죽은 아이이고 거의, 예. 위에는 거의 살아있는 신체. 아이를 악마에게 제물로 바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아기를 제물로 바치고 얻게 된 마녀의 능력 뭐가 있을지 규현 씨가 한번 읊어주시겠어요? 우박과 폭풍, 악천후를 부른다. 마법을 걸어 인간과 가축을 살해할 수 있다. 사람과 가축에게 불임을 일으킨다. 슬쩍 만지거나 쳐다보는 것으로도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살해할 수 있다. 인간의 마음에 비정상적인 애정이나 증오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나쁜 거 다 져주네요. 네. 싹 다. 자연재해라든가 뭐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마녀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녀의 망치에 따르면 마녀는 그 존재만으로도 끔찍한 살인자이자 악마의 하수인이라는 범죄자가 되는 셈입니다. 악명 높았던 그 마녀 재판의 과정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되나요? 무서운데요. 우선 마녀로 고발이 되면 종교재판소와 세속재판소에서 마녀 혐의자들을 체포해 갑니다. 이때 순순히 끌려갔을까요? 아니면 저항했을까요? 당연히 저항해야죠. 감정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한 수단, 특수한 도구를 사용해서 이들을 통제했는데 그게 뭘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끔찍하죠. 바로 얼굴에 채우는 수갑입니다. 좀 말도 아니고. 입 쪽에 가시처럼 돌기가 돋아 있어서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주는 도구입니다. 정식 신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너는 악마를 믿느냐? 자, 악마를 믿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현명할까요? 그러게요. 악마를 믿지 않습니다. 악마를 믿습니다. 사실 이 두 질문은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에? 나는 악마를 믿지 않는다 라고 답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렇다면 너는 신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믿지 않으니 너는 범죄자다라는 거고 저는 악마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빠져나오시는 너는 그럼 그 악마를 어디서 만났고 어떻게 섬기게 되었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뭐 이런 터무니없는 질문으로 어떻게 마녀를 밝혀내나요? 그렇죠. 사실 이 질문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재판관들은 먼저 마녀로 지목된 사람들의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머리카락과 겨드랑이를 포함해서 온몸의 털을 다 밀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미느냐? 바로 악마가 몸에 남긴 표식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혹시 작은 점 또는 벌레에 물린 상처 이런 부분들은 일단 모두 악마의 표식으로 의심을 받게 됩니다. 예, 이 장면입니다. 즉 악마가 마녀에게 남긴 표식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늘로 찔러보고 있습니다. 이 악마가 남긴 표식의 특징은 찔러도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문관들은 이 표식을 찾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15cm 정도를 깊숙이 찔러봅니다. 그런데 찔렀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악마의 표식이 확실합니다. 근데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프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 아픈 부위가 나올 때까지 계속 찔러요. 와? 원하는 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고문? 바로 고문입니다. 쓰레기다 진짜. 이렇게 마녀로 고발을 당한 사람들이 자백을 받기까지 어떤 고문을 받았는지 끔찍하지만 그림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싶지가 않다. 너무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면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고 누군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관이 앉아 있고 그 앞에서 서기가 고문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남긴 진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운데 뒤에 지금 누워 있는 또 혐의자가 보이시죠? 사람이 물고문 같아요. 저 입에다가 뭔가를 들이붓고 있습니다.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물고문입니다. 그리고 천장에 매달려 있는 사람 보이시죠? 네. 이 고문법은 트라파도라고 하는 고문입니다. 위에 도르래가 있으면 사람을 이렇게 끌어올려요. 그럼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리겠죠.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더 아프게 하기 위해서 다리에 무거운 돌이나 추를 달기도 했습니다. 이제 밧줄을 풀어요. 땅바닥에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밧줄을 잡아챕니다. 네, 어깨가 빠지죠. 뼈가 부러지거나 어깨가 빠지게 됩니다. 엄청난 고통은 물론이고 이 스트라파도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사실상 거의 불구가 돼요. 마녀로 고발당한 사람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잡혀 들어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뒤엉켜서 그야말로 잔혹한 고문이 자행되는 신문실의 이 처참한 광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옥이 있다면 아마 이런 데가 지옥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정말 끔찍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물을 억지로 먹이면서 부드러운 천이랑 같이 이렇게 삼키게 하고 한꺼번에 확 이렇게 땡기는 그런 고문도 있었어요. 끔찍해. 그래서 고문은 뭐 상상 초월했죠. 저도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가시 박힌 의자 있잖아요. 거기 앉게 함께 하는 거. 한 다음에 아래서 이제 불을 지피는 그런 경우 있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었죠. 그 고문이 이미 죽지 않아요? 안 죽어? 이렇게 고문을 받으면 저라도 자백을 할 거예요. 고문이 이어져도 사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마녀라고 순수히 자백하지는 않아요. 또 자백을 끝내 안 하는 이유는 마녀 재판에서 마녀로 심판을 받으면 죽어서 천국에 들 수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고문을 버텨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마녀 집회에 갔다. 악마와 성관계를 했다. 아기를 제물로 바쳤다. 등등의 온갖 증언을 하면서 소문으로 들었던 이 마녀에 대한 온갖 이야기에 살을 붙이고 또 살을 붙여서 자신의 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녀로 밝혀진 혐의자들이 향하는 곳은 딱 하나예요. 한 곳이에요. 바로 화형대입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화형장입니다. 와, 진짜 짠. 그리고 마지막 단계, 최후의 단계에 이르면 이제 사형에 처해지죠. 그림을 볼까요? 네. 마녀로 판명된 죄인을 산채로 불 속에 집어넣는 장면입니다. 산채로 불에 집어넣는 이유는 죽을 때까지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여기서도 다 몰려있네요. 보면 기둥들이 막 서 네. 있죠. 네. 마녀 사냥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열게 됩니다. 사람들이 악마가 들린 수녀들의 모습을 보고 저거 진짜다. 아니 저거 연기 같은데? 라고 두 편으로 갈리게 돼요. 그리고 서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랑드의 신부가 세력 다툼에 희생당했다라는 의심도 싹이 트고요. 어느새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들끓었고 마녀와 마술 그리고 악마라는 프레임이 거짓이 아니냐라는 인식이 서서히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와서 그리고 이 17세기는 프랑스에서는 어떤 시대냐면 이제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카르트가 등장했던 시기고 그런 데카르트가 주장한 합리론이 서서히 확산되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오호. 그리고 수학, 과학, 의학들이 발달하고 있었고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더 이상 중세 시대의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가던 중이었습니다. 드디어. 게다가 100년 넘게 유럽을 휩쓸었던 이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전쟁도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유럽을 휩쓴 거대한 갈등, 종교적인 광기도 차츰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이네.